주제와 관련된 5분 남짓의 짧고 굵은 강연을 들어보는 놀라운 5분. 오늘의 강연자 바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미래를 연구하는 미래전략가 정치훈이라고 합니다. 저 죄송한데 이름이 정지훈님이시면 깡으로 입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좋은 생각이네. 이걸로. 네. 검색하면은 제 앞에 한 사람이 꼭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네, 언젠가 한번 저 위에 올라가 볼 수 있을까 하기에 좀 너무 강력한 경쟁자라 쉽지가 않네. 저도 궤도 전차 이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궤도전차를 이겼네 이제. 궤도 뭐 전차 뭐 야 대단하다. 상대가 만만치 않은데. 만만치 않았어요. 네. 근데 의대 나오셨다고 써 있던데? 네, 의사 자격증은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석사는 정책학 쪽으로 했고 박사는 의공학 했고 상은 경제경영으로 탔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정말 학식이 있으신 우리 교수님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탈 것 이야기. 이동수단이 한 번씩 이렇게 새로 고침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문명이 같이 바뀌어요. 이런 역사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을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이걸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로 한번 타임머신 타고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딱 보시면 로마 사람들이 실제로 타고 다녔던 일종의 마차인데요. 플라우스트룸이라고 불러요. 이게 소하고 진칸 사이에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튼튼한 나무로 제작이 된 진마차거든요. 이 마차가 다니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길이요? 그렇지. 예, 길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도로가 사실은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길이를 보면 한 40만 킬로미터 이 정도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 도로 총 연장이 11만 5,878 킬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로 총 연장의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도시국가를 넘어서서 거대한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일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 얘기할 때마다 맞아요. 네, 나오는. 실제로 이제 로마가 이 길과 길이를 달리는 이 마차, 우차 이런 것들 때문에 강력한 제국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15세기 대항해 시대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대항해 시대 때는 여러분들 생각나는 나라가 여럿이 있을 텐데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도 아시죠? 그렇지만 이 시대를 열었던 나라를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포르투갈. 그렇죠. 포르투갈이 이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캐러벨이라고 하는 배가 있어요. 범선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발명한 배인데 이 삼각도시 있죠? 네. 이게 대단한 발명품이에요. 지금 보기에는 이게 무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게 있으니까 배가 바람을 이렇게 각도를 잘 조절하면 바람에 따라 가지고 이거 잘 조절하면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잘 운행하는 사람은 직책도 이렇게 가거든요. 네. 배가 크잖아요.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를 싣고서 멀리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신대륙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캐러벨을 이제 등에 업고 인도 그 루트도 이제 포르투갈이 먼저 개척을 하게 되고요. 아프리카 돌아가는 희망국 루트, 남미까지 가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됐었죠. 지금 이제 포르투갈의 대표 도시하면 리스본 떠오르시죠. 리스본을 보면 세계 무역의 중심지가 됐고 바다가 있어야 되고 배가 크니까 부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도시들이 문명의 중심지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길이 가로질렀던 그곳이 아니라 이리로 넘어온 거죠. 그럼 이제 그 대항해 시대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새롭게 떠오른 교통수단 뭐가 있을까요? 철도? 기차? 네네. 기차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증기기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1814년에 증기기관차로 화려하게 기차가 나오게 되는데 이 증기기관차로 전 세계 산업의 중심지가 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영국이요. 영국. 네. 맨체스터라든지 리버풀, 버밍햄 이런 도시들이 공업 잉여 생산물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거를 소비지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소비지로 옮겨갈 때 철도역이 이제 있으면은 되게 쉽게 옮겨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30년부터 1945년 사이에 영국 전역에 35개 이상의 철도 노선이 생겨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죠. 이렇게 되면서 철도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서 경제적 거리를 단축을 시키게 되고 이때 이제 산업혁명의 중심부 하면 영국이라고 딱 떠올랐잖아요. 그 다음이 뭘까요? 일단 나라는 미국. 그럼 주인공은 뭘까요? 자동차가 안 나왔어요. 자동차. 네, 자동차의 발명 자체는 카를 벤츠,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그렇죠, 그 벤츠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도 만들었고 미국에서도 만들었고 여러 군데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의 혜택을 누린 나라는 미국으로 봐요. 왜냐하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한 가정에 하나의 자동차 이거를 할 수 있게 그 시대를 열었거든요. It was the product of the world's first assembly line. The more cars produced, the less each one cost. Profits rose, car prices dropped. The demand for Model Ts rose as the workers themselves began to buy them. 그전에는 이제 귀족들이나 사거나 돈 많은 사람들만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1895년에 미국에 4대밖에 자동차가 원래 없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1920년이 되면 이게 2천만 대. 엄청나게 25년 만에. 25년 만에. 네, 그래서 자동차 왕국이 되죠, 미국이. 그러면 이제 인프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에 집어넣는 거 뭐가 또 있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죠. 스탠드 오일이라고 거대한 정유 기업이 이제 미국 최고의 부를 가지게 되는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달리려면 역시 고속도로, 예, 이 아스팔트 깔린 도로 인프라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뉴딜 정책 이런 거 하면서 도로망을 쫙 깔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가 다 있으면 굳이 도심에 다 모여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교외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큰 집에 뒷마당 있고 잔디깎기 하고 맞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세팅 있잖아요.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쇼핑을 할 때에도 차가 있으니 이제는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에 가서 주차를 하고 도시 문명 자체를 바꾸게 된 거죠. 이걸 바꾸게 만든 이동수단의 표준이 사람이 운전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의 연료인 석유, 이게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됐고, 이 도로 인프라가 그 지역의 발전수. 그래서 지금도 도시 계획을 할 때 뭐부터 얘기를 해요? 도로 계획부터 짜요. 도로 계획부터. 그래서 여기에 무슨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저기 뭐가 가고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차의 시대에서 배의 시대를 얘기를 했고, 배의 시대에서 기차의 시대가 됐고, 기차의 시대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왔잖아요. 그때마다 이 모빌리티를 주도했었던 문명의 형태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도시도 바뀌었고, 우리의 생활상도 바뀌었죠. 그러면 이것이 자율주행차로 변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가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자율주행 시대에 세계 문명의 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시도에서 어떤 상황에 위치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목격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진짜 제대로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